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괴롭다. 너무 역겨워요, 냄새가. 숨쉬기 힘드니까. 코를 찔릴 것 같아요. 냄새가 나면 좀 거부감이 좀 생겨가지고. 코를 찌르는 아찔한 냄새의 범인은 바로 몸?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최악의 몸냄새가 나는 곳은 어디일까? 당당하게 1등 차지한 바로 입냄새. 꽁꽁 숨기고 싶은 속도 모르고 멀리 퍼지는 야속한 입냄새. 어떡해. 피하고 싶죠. 혹시 잡을 수는 없을까요? 땀이 마를 새 없는 발과 겨드랑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입냄새. 유난히 괴로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입은 가까이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데 냄새가 나면 좀 거부감이 좀 생겨가지고. They eat too much seafood and onions, and then when they open their mouth, it just smells really bad. I'd say the feet are the second worst. 자기 관리 철저하기로 유명한 연예인들. 역시 입냄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뒷걸음질치게 하는데요. 해봐. 도대체 입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은 당뇨나 비염, 또 신장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지만 90% 이상은 이 충치라든지 잇몸질환, 설태 등 이 구강의 원인이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사 인원 중 80%. 그리고 입냄새 때문에 고민인 성인이 2명 중 1명꼴이라고 합니다. 입냄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지 않을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쪽이 아마도. 이런 선입견이 있죠. 침 많이 고여가고. 개그맨이나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아나운서? 아니 왜요? 아나운서. 정말 말이 많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할까요? 자, 그래서 강 PD가 만났습니다. 말 많은 그 사람, 도경원 아나운서, 조충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두 분. 잠깐만, 이런 거 지금. 고마워요. 말 많으신 거 맞네.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군이 입냄새가 더 심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고 입냄새가 심해. 그거는 좀 오해신 게 저희는 굉장히 과묵해요. 방송 때만 얘기를 하고 평소에 근엄하기 때문에. 눈빛을 얘기하는. 오호, 자신만만한 모습. 휴대용 구체 측정기로 측정해봤습니다. 말 많다는 아나운서들의 입냄새 측정 결과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 맡고 있거든요, 옆에서. 어허, 0. 입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수치인데요. 진짜? 그렇다면 쉴 새 없이 말을 해야 하는 방송 후에는 어떨까? 1시간 반의 녹화가 끝난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아직 방송 다 끝나고 오셨잖아요. 피곤했어요. 한 하루 번 종일 더. 쫓아다녔어요. 수분기가 많이 사라졌죠. 방송 들어가기 전보다 좀 피곤하고 좀 마르고 또 뭔가 좀 힘도 약간 점성을 잃어가는 것 같고 거품도 생기려고 그러고 입에서. 저희가 또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혼자 방송 다 했어? 들었어요? 혼자 제가 계속 웅웅웅웅 했나봐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자, 조충현 아나운서의 입냄새 기록은 가장 왜 이렇게 불쾌한 많이 수치인 4. 왜 이래요? 방송 전보다 수치가 오른 이유, 정말 말과 입냄새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올라가네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 입마른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요. 세균들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구취라든지 혹은 충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50대 어머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입안이 마르고 그런 증상은 못 느꼈었고요. 몸에 나이가 들으면 이 수분이 많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입안이 마른다는 50대 주부들. 확실하게 하시네요. 20대와 입냄새 수치를 비교해보니 약 1.6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안도 노화하게 되거든요. 입안이 노화하게 되면은 입안에 있는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또는 입안이 훨씬 건조해지면서 입냄새가 더 악화되게 됩니다.
주변 사람도 괴롭고 당사자는 더 괴롭다.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라는 37세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계속 냄새가 나요. 제가 느낄 정도로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 입냄새 나 그러고 저희 남편도 신랑도 자기는 양치를 했는데도 왜. 평소 가족들에게 입냄새 지적을 받아온 정소희 주부. 과연 그녀의 입냄새는 어느 정도일까요? 결과는 강한 냄새가 나는 최고 수치. 입냄새가 나아질까 싶은 마음에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기도 했다는데요. 먹고 바로는 그냥 이 음식 냄새로 그냥 음식을 먹었으니까 야채 냄새나 과일 향이 날 텐데 그게 조금 식후가 먹은 다음에 한 몇 분이 지나면 다시 저의 특유의 입냄새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간단한 음식이라도 먹고 나면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기본. 냄새가 심하다 싶을 때는 매 시간마다 양치질을 하는 날도 있다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면 오히려 뭐 양치 냄새 이런 거 청결한 냄새보다는 또 제가 음식을 먹은 속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향이 나요. 음식물 냄새가. 입 안의 문제보다. 그럴 때면 손이 가는 것이 있으니 집안 곳곳에서 눈에 띄는 각종 구강 청결제와 껌. 아까 뭐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없으면 불안하고 특히나 뭐 밖에 나갈 때는 아예 그러셔야겠어요. 정 없으면은 바로 편의점에 가서 또 사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너무 피곤하고 대인기피증처럼 다가가면은 좀 멀어지는 느낌.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인 고통까지 느끼게 하는 입냄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정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구취의 주 원인이 보철물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 치석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구취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보철물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과 치석이 끼기 쉽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 결과 많은 수의 세균이 확인됐는데 실처럼 움직이는 세균들이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너무 상당히 놀랐고요. 말하는데 더 입이 안 열릴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더 많이 관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끔찍한데요. 제 입모양이 입속이. 해결되지 않는 입냄새, 그것이 궁금하다. 주변 사람은 물론 본인도 괴롭다는 인류의 고민거리. 입냄새에서 벗어나 유쾌하고 상쾌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적당한 걸까요? 2m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입을 열어도 주위 사람들이 안 도망가는 거리는? 정확하고 있어요. 본인은 모르잖아요, 저분은. 기준이 되어줄 호기가스 측정기 등장. 두 사람이 30cm씩 점점 멀어지며 호기가스를 측정한 뒤 그 수치로 입냄새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을 위해 마늘을 먹은 실험자. 입김만 불어도 와, 옆 사람은 고통. 호기가스 측정기 결과는 92. 이것은 삭힌 홍어의 냄새와 비슷한 수치? 과연 실험남과 30cm 간격에서도 입냄새가 날까요? 저 뒤에 뿌리 나. 들고 계신 분도 맡아요, 지금. 어쩔지 몰라요. 자, 이번엔 한 발 떨어져 보는데요. 대화를 이어가나 싶었지만 이내 인상을 찌푸리는 실험녀. 나요? 실험 결과 30cm, 60cm 간격일 때 각각 청국장 냄새, 상한 음식물 냄새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90cm 떨어졌을 때 드디어 정상 수치가 됐고 실험녀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입냄새가 나신다고요? 그렇다면 90cm를 유지하세요. 또 다른 궁금증, 치약이 입냄새의 원인이다. 양치질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치약. 그런데 입냄새를 유발한다니 호호, 사실일까? 치약은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치약 속에 있는데 이 성분은 구강 점막을 손상시키고 구취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4번 이상 헹구게 되면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면서 치약을 사용해서 나는 입냄새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자,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물. 입안이 텁텁하고 침이 마르신다고요? 좋은 방법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입안을 헹궈서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오히려 잇몸 신경을 자극하게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수박 껍질과 토마토. 마늘을 먹은 실험남이 토마토를 먹으면 입냄새가 줄어들까요? 확인해 봤더니 정상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아놀린 성분은 이 황화물 분자를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입냄새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수박에도 섬유질과 이 시트룰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시트룰린은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고 또 섬유소는 이 치태라든지 치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방법은 양치질인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잇몸 방향으로 45도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빗자루질하듯이 이렇게 쓸어냅니다.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주면 잇몸과 치아 사이에 낀 이물질이 더 잘 빠진다고 합니다. 혀를 반드시 닦아주셔야 되는데, 반드시 치약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혀 안쪽까지 꼼꼼하게 다 닦아드립니다. 묻지 않은 상태. 혀 전용 세정기도 있으니 좀 더 편리하게 혀를 닦으실 수 있고요. 치실을 이용한 잇몸 관리까지 꼭 잊지 마세요. 사용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입안부터 주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당한 자신을 위해서 입안 건강 꼼꼼히 챙기시고 입냄새 꼭 잡으세요.